예, 오늘 거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간밤 미국의 정치권은 좀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채한도 협상이 시장에서 가장 큰 블랙홀 이슈라고 할 만하죠. 그런데 긍정적인 기류가 밤 사이에 들렸습니다.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일본에 지금 이제 출국을 한 상황인데요. 원래 일정은 참석 이후에 파푸아뉴기니나 호주 등을 방문하기로 했었는데 이 일정 취소하고 빨리 일본에서 돌아와서 협상을 이어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었죠. 그리고 어제 이것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카시 하원 의장이 이번 주말까지 합의가 가능해 보인다는 긍정적인 코멘트. 이거는 어제 미국 증시 마치고 나서 들린 것이기 때문에 장중에 반영이 안 됐었는데요. 일단은 이 이슈로 인해서 간밤 미증시는 약간의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이후에 수직 상승으로 이끈 건 바이든 대통령의 이 멘트였습니다. 출국하기 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때 디폴트는 없다, 국가부도 없다 이렇게 딱 못을 받고 출국을 했거든요. 여기에 이제 시장은 일단은 환호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잘 보면 시장 참여자들은 이걸 완전히 믿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형국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늘 반복됐었던 언론 플레이를 배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시각도 일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늘 그래 왔습니다. 디폴트 없다. 지금 양쪽 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협상을 막 진행을 하다가 만약에 어그러지더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디폴트 안 하게끔 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늘 반복돼 왔었거든요. 지금 옐런 재무부 장관은 미국 디폴트 시점 엑스데이트를 6월 1일로 딱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전까지 합의를 봐야 되는데 휴일을 좀 감안을 해서 보면 미국은 우리나라 현충일에 해당되는 메모리얼 데이 5월 29일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 안에는 이 협상을 끝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협상이 된다 하더라도 예산안 삭감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가 중요하고 예산안 삭감안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어떤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에 따라서 업종이나 지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내용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JP모건의 설문조사 결과 내용입니다. 이번에 부채 한도 어떻게 해결될 것으로 보십니까?에 대한 응답, 일찍 타결될 것이다. 불과 4% 응답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막판에 단기 인상은 나올 것이다. 예, 79%. 막판에 장기 인상.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15%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불이행. 파국으로 갈 것이다 라는 응답은 2%였습니다. 사실은 보면 98%는 어떻게든 이제 타결이 된다고 하는데 막판 진통은 감안을 해서 보겠다라는 그런 답변인 거죠. 시장도 정치권 이슈에 완전히 다 끝났다라고 보지는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찌되었든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딱 끝나고 시작하자마자 주가가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모습이 간밤에 가장 중요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행 ETF가 가장 크게 올랐는데요. 즉, 이 지수에 힘을 더해줬던 건 정치권 이슈와 함께 은행 이슈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웨스턴 얼라이언스에서 이제 예금이 증가했다고 발표하면서 뱅크런 안 나는구나라고 시장에서 해석을 했고요. 어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클 버리가 지금 지역은행에 사고 있다라는 게 포트폴리오상 공개가 됐죠. 지금 저가 매수 가능한 건가라는 심리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은행 ETF가 7.4% 급등을 하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약간 누그러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ETF 가운데 그 다음으로 올랐던 게 기술혁신 ETF인데 이거는 테슬라가 다 끌어올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잘 마무리되고 나서면 그 이후에도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기대감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시각도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기 침체가 얕은 침체에서 끝나는가? 연착륙에서 끝나는가? 깊은 침체에서 까지 나오는가, 경착륙이 나오는가,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시나리오는 좀 달라질 텐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깊은 침체,
큰 쇼크가 나왔을 때에도 보면 바로 그 전까지 리세션 랠리가 나왔다라는 게 뚜렷하게 있습니다. 그 베어 스탠스 파산하고 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리먼 사태 터지기 바로 전까지 S&P 500 지수가 바닥에서 12% 올랐죠. 과거에 이 부분 좀 체크해드렸는데 2001년 리세션 오기 전에도 19% 단기 반등이 있었고요. 1980년대 12%, 1973년에서 75년도 리세션 나오기 전에는 각각 10%씩 리세션 랠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 시장에 대해서 완전히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밤 미국에서 이 기사가 굉장히 많고 크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헤지펀드의 거물이죠. 스티븐 코엔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예언한다. 시장 전체적으로 강세가 나올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근거가 바로 AI였습니다. 지금 시장 경기 침체 리스크만 집착을 하게 되면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투자의 기회, 여기에서는 큰 파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큰 파도의 흐름을 놓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AI 분야가 급성장하면서 얻어지는 효과가 새로운 고용 창출이라고 봤고요. 그 과정에서 기업은 이익률이 개선되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거든요. 연준 금리 인상의 압력이 낮아질 것이다. 인플레이션 억제되면 굳이 이제 금리 인상 안 해도 된다라는 논리죠. 그리고 나서 이것은 곧 시장의 부양 가능성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대세 상승이라고 이제 언급을 한 건데요. 사실은 지금 각 월가의 IB들도 시각이 굉장히 갈립니다. 분분한 상황이죠.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반영시키면서 현금 비중 눌리고 위험한 자산들 다 지금 처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마이클 버리는 지금 바이 더 딥을 하고 있고 다 갈리는 상황입니다. 역대급인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제시가 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밤 또 크게 주목을 받았었던 이슈는 테슬라의 연례 주주총회였습니다. 크게 한 4가지 이슈가 눈에 띄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광고, 이 가장 크게 주목을 받았고 두 번째 로봇, 사이버 트럭, AI, 인공지능이었습니다. 광고 보시면 원래 테슬라는 광고를 안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광고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주주들은 적극적으로 판매에 나서겠다라는 인식의 전환으로 받아들이면서 일단 환호하는 분위기였는데요. 밸런스에선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광고에 대해서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입니다. 테슬라가 몸집이 커질수록 전통 완성차 경영으로 전환이 조금씩 보일 텐데 가장 크게 마진율이 전통 완성차처럼 떨어지는 것, 그리고 광고를 도입하는 것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페라리를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광고할 필요가 없다. 비싼 차임에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동안 테슬라가 이 전략을 고수해 왔는데 광고를 하겠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좀 긴 관점으로 체크 포인트로 살펴볼 만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로봇이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대한 자신감이 계속 나오고 있죠. 테슬라 장기 가치의 대다수는 다름 아닌 로봇에서 창출될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고요. 사이버 트럭입니다. 그동안 사이버 트럭 출시가 계속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이버 상에서만 존재해서 사이버 트럭이냐라는 볼멘 소리가 나왔는데 드디어 출시 일정이 구체적으로 공개됐습니다. 연내에 연말 고객 인도 예정이라고 하면서 나오면 나도 사이버 트럭 탈 것이다. 테슬라가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주가 측면에서 기다렸던 모멘텀이기 때문에 분명한 플러스 요인이라고 시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고요. AI 코멘트는 앞으로 인공지능 개발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라는 이 정도의 코멘트 나왔습니다. 테슬라의 힘으로 테슬라 4% 급등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미국 내에서 같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AI 테마로 봤을 때는 이날 하드웨어 쪽이 조금 더 강했습니다. 52주 신고가 종목도 적어봤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1%, 그리고 반도체 쪽은 훨씬 더 큰 폭의 상승세, 3, 4% 올랐죠. AI 안에서도 플랫폼보다는 반도체의 상대 강도가 간밤 우세했다라는 점 눈에 띕니다. 52주 신고가 종목 쭉 정리를 해봤고요. 헬스케어는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지속적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의료 로봇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나라는 AI 의료 쪽 루닛과 뷰노가 있다라는 점 2월부터 당점사를 통해서 계속 좀 체크를 해드렸고요. 리오프닝 관련주 안에서도 크루즈 종목이 하나 이제 눈에 띄었습니다. 이슈도 있어서 좀 따로 정리를 해봤는데 중국에서 737 맥스 운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웰스파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로 인해서 여행 수요가 중국 내에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이 보잉의 737 맥스 적극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관측을 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인해서 보잉 등의 다른 이 항공기보다는 리오프닝 테마의 주가 반응이 더 드라마틱하게 나왔습니다. 여행 테마뿐만이 아니라 그 마카오 쪽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는 업체들 위주의 강세가 눈에 띄었고요. 특히 윈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바클레이즈가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을 하면서 6%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히트맵 나와 있고요. 보시면 그 경기 민감 섹터의 강세가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뚜렷하죠. 유가 관련해서 에너지 쪽, 그리고 뱅크, 은행 쪽, 금융권, 반도체 쪽입니다. 지금 보면 가장 선명한 건 이제 반도체이고 빅테크 중에서 가장 선명한 건 이쪽 테슬라 이 정도입니다. 인프라 제네럴 일렉트릭도 간밤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국내 인프라 송배전 관련주 연결해서 투자의 아이디어 그동안 좀 체크를 해드렸고요. AI 파생 지도입니다. 사실은 이 AI와 접목할 수 있는 산업군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수급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성향이 있죠. 그래서 수급의 이동 경로를 같이 좀 파악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리 옮겨서 투자의 아이디어 이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 올해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과 전략이라는 긴 뷰를 내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보시면 올해 상반기까지 2분기 그리고 3분기까지는 사실 시장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삼성증권에서 봤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경기 때문에 그런데 경기가 한 3분기 정도 특히 우리나라는 바닥권을 통과하고 이 4분기부터 그리고 내년 초 이때가 좋을 거라고 봤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길목 매수의 관점에서 이 턴하기 전에 그 보수적인 전체 시장과 그 안에서 주도주를 골라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도주의 관점에서는 자동차, 하드웨어, 반도체, IT 가전, 배터리, 바이오, 미디어 엔터 이것들을 꼽고 있고요. 하반기 이제 연말로 가서 시장이 조금 경기와 함께 살아난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추가가 되는 게 조선. 내년에는 당연히 이제 경기 민감, 정유, 철강, 증권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이쪽에 비중 있게 이제 다루고 있는 레포트였고요. 다음 보시면 그 연준 마지막 금리 인상과 첫 금리 인하 사이의 과거의 데이터를 봤더니 지수 평균적으로 미국은 한 6% 안팎의 강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것을 고스란히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미국의 상황보다는 우리나라 내부의 상황이나 고유 경기, 금융 여건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수의 흐름보다는 그 내밀한 내용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웃퍼폼했던 업종과 섹터가 무엇인가 봤더니 이거는 미국과 같습니다. 중소형주보다는 이때 대형주가 좋았다고 통계가 나왔고 경기 민감주보다는 방어주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위 섹터가 IT, 경기 소비재, 자동차 부품이랑 커뮤니케이션 쪽이라는 이제 통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국내에서 이 매크로 분석하는 레포트 보면은 이렇게 좀 덩치가 크고 재무 구조가 탄탄한 대형주 위주의 레포트가 많습니다. 이 점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어제 장 마치고 시간 외 특징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실적이 지금은
큰 모멘텀이죠. 메타바이오메드가 시가외거래에서 상한가로 직행을 했는데 호실적 영향이었고요. EM코리아는 신규 시설 투자가 있었습니다. 방산수주 확대에 따라서 투자를 늘리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시간 외거래에서 상한가, 그리고 한화시스템 등의 이제 공급 계약 체결 소식 눈에 띄었고요. 그 밖에 HLB그룹이 어제 장중에도 흐름이 좋았는데 시간 외거래에서 주가 반응이 약간은 있었습니다. 서울반도체 이슈는 단독 이슈이기 때문에 추가 점검은 필요해 보이고요. 자동차 부품단의 주가 반응, 리튬의 주가 반응 정도. 바이오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어제 또 장중에 바이오주들의 반응이 있기 때문에 일정 정리하고 넘어갈 텐데요. 미국의 항암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아스코, 미국 임상종양학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월 초에 일정이 잡혀 있는데 보통 그 전에 시장에서 초록 공개가 될 때 굉장히 많이 분석이 되죠. 일정 보시면 초록 공개는 5월 25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여그룹은 이미 이제 언론을 통해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IBK에서는 이렇게 투자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스코에서 크게 이제 주목받을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ADC 그리고 이 카티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관련돼 있는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관점이고 탑픽의 개념에서는 레고캠 바이오하고 유한양행 두 종목을 꼽았습니다. 오스코텍은 현광이 잘못 좀 칠해져 있네요. 이거는 이제 레이저 티닙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 저희는 이제 자리 옮겨서 투자자의 의견 출연자들에게 받도록 하겠습니다.